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굿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연말정산, 누구에게는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지만 누군가에게는 13월에 세금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날이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혹시 어떤 건지 아실까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었는데 회사가 내라는 서류 내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내가 직접 꼼꼼하게 챙겨야 13월의 세금이 아니라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변경된 내용을 모두 반영해서 이 영상 하나로 손해 안 보는 연말정산 꿀팁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공략해야 되는데요. 내 소득을 깎거나 내가 낼 세금을 깎아야 됩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내가 납부할 세금은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데 과세표준별 세율은 6%에서 45%까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고정이니까 저건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은 고정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내 월급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과세표준이 줄어들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건 내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주택청약이나 ISA 계좌 사용, 내 소득 금액 일부를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인정 금액은 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0만 원에 대한 세금 70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가정을 할 텐데요. 그러면 70만 원을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세금은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챙겨봐야 하는 항목 두 가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야무지게 두 공제를 챙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부터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도움이 되니까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는 말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적용 내용은 총 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한 금액만큼 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4천만 원이면 25% 초과분인 1천만 원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총 급여액이 25%만 넘으면 나머지는 다 소득공제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면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총 급여액이 25% 초과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150만 원, 체크카드는 3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똑같은 물건을 소비한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소득공제를 더 챙기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를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혜택이 신용카드가 좋으니까 신용카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과분과 카드 사용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수역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추가되었는데요.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억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곳에서 소비하면 소득공제가 조금 더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기본공제 300만 원에 추가공제 300만 원까지 해서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있을 텐데요. 괜히 각자 카드로 찔끔찔끔 사용하지 마시고 소득이 더 많은 사람 명의 카드를 몰아서 지출하는 게 소득공제에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청약통장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집 사는 방법은 청약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에 저축을 할 텐데요. 주택청약을 하시는 분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넣은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두 번째는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입니다. 원래는 세대주까지 기준이었는데 배우자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본인,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들은 내년 2월 말까지
저축기간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낼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액공제인데요. 소득이 높지 않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라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진짜 세액공제를 잘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대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연말정산을 잘하면 내가 1,000만 원을 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빼고 나머지 금액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이미 납부를 한 겁니다. 이거를 미리 납부한 세액이라고 해서 기납부 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내가 미리 낸 세금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내가 미리 낸 돈을 끝까지 다 회수해 올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기납부 세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이 제도는 23년부터 처음 시행된 거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를 텐데요. 서울, 인천, 부산, 제주 같은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주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이 전액 세금 공제가 되고 3만 포인트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해서 세액공제만 전액 받고 끝이 아닌 거죠. 지역 특산품을 선택해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말정산 때 돈을 뱉어낼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기분 좋게 기부하시고 선물 받고 세금 절약하고 일석삼조가 되는 겁니다. 기부를 하면 뭘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이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자동 신고가 돼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해야 하는 건 전액 100% 세액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10만 원까지만 100%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가 되니까 세액공제가 목적이신 분들은 10만 원까지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액공제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고향사랑 기부제가 돈을 써서 세액을 공제받는 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이미 오래 쓴 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은 게 공제가 되는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총 급여의 3% 초과분이 생기면 그 초과 부분에 있어서 통상 15% 정도를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난임시술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30% 공제해주고 나머지가 다 1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가 되니까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월세세액 항목입니다. 월세세액은 총 급여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공통사항으로는 월세액은 1천만 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는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7%.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 월세를 냈다면 각각 170만 원, 15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고요. 공제 대상, 주택도 조건별로 다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랑 고시원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세액공제는 결혼세액공제 항목인데 이 항목은 2025년에 처음 시행된 항목이라서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액공제 항목은 보장성 보험 상품인데요. 저는 설계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 투자한 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투자하는데 절세도 된다고 너무 좋은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개념 설명을 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 드리고요.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까지 포함하면 900만 원이 가능하고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서 15%, 12%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다 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은 분들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꼭 챙겨야 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은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은 90%,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혜택 중에서는 가장 큰 혜택이니까 청년층이나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은퇴 이유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13월에 월급을 만들 수 있는지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